아침부터 배가 너무 고프네요. 쌤이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간간히 할 수도 있는데 편집의 기술로 잘 지워볼 테니 혹시라도 기침 소리가 들려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보시다시피 2페이지밖에 안 나갈 거니까 열심히 해주길 바래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성현이는 어머니의 생신에 미역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조리법에 나온 것과 같은 양의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 무게가 300인 그릇에 미역을 담아 무게를 재었더니 총 400g이었습니다. 이때 미역의 무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저번하고 똑같은 미역국을 준비를 했어요. 위에 있는 게 미역, 아래에 있는 게 그릇이에요. 우리가 미역의 무게를 x라고 하면 x, 미역의 무게 더하기 그릇의 무게는 전체 무게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x 더하기 300은 400이다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역의 무게 x를 구하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양변에서 똑같이 300을 빼주면 되니까 좌변은 이렇게,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네 줄을 다 이해했다면 저번 시간 거까지 다 이해가 된 거고요.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을 거치지 않고 세 번째 줄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이 줄이 날아갔을 때 첫째 줄에서 이 줄로 어떻게 가는 것인가에 대한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식과 이식을 비교해 봤더니 요 숫자가 요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이런 식이었잖아요. 여기서 더하기 300 플러스 300이라는 항이 우변으로 이동한 후에 부호가 바뀐다면 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항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항이 뭐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더하기 300이라는 항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뭘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300으로 바뀌었죠. 이거를 이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제 1번을 봅시다. 방금 했던 이항을 같이 복습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화면에 손을 대든 아니면 막대기를 대든 간에 같이 항을 이사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6이라는 항을 어이쿠 너는 가만히 있어야지. 자, 1번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6을 이항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6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뭘로 바뀌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번 답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 1번은 이제 좌변에 x만 남았죠. 마이너스 6이 x를 버리고 이사를 갔어요. 그 다음 오른쪽은 마이너스 2가 있었는데 누가 뛰어댕기네? 거기에 마이너스 6이 더하기 6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1번 답이 되는 겁니다. 오, 이제 애들이 오 했을 것 같은데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은 이 플러스 7을 이사하래요. 그럼 이사를 하면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또 답을 써볼까? 2번 답은 좌변에 2x밖에 안 남았고 우변에 원래 4가 있었는데 플러스 7이 이사를 와서 마이너스 7로 바뀌는 거예요. 3번을 바로 볼게요. 2번은 바뀌었네. 오른쪽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이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x 앞에 지금 부호가 숨어 있는데 어떤 부호일까? 플러스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넘어갔을 때 뭘로 바뀌면 되겠어? 마이너스로 바뀌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원래 왼쪽에 마이너스 3x가 혼자 있었는데 x가 이사를 온 거예요. 뭘로? 마이너스 x로 바뀌어가지고요. 종이 쳤네. 수업 열심히 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는 9가 혼자 남게 되겠죠. 이렇게 9를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4번도 이어서 볼게요. 4번은 고난도의 문제. 얘도 옮겨야 되고 얘도 옮겨야 돼요. 자, 그러면 1 앞에도 누가 숨어 있을 거냐면 더하기가 숨어 있을 거니까 이동을 해서 뭘로 바뀔 거냐면 마이너스 1로, 아이고 안 보이겠다. 마이너스 1로 바뀌겠죠.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4x는 이렇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4x였으니까 플러스 4x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4번 답 갑니다. 지금 좌변에는요 1하고 x가 살고 있었는데 1이 이사를 갔어. 그럼 누구만 남았어? 그지? x만 남았지. x가 남았어. 근데 지금 누가 이사를 왔어? 마이너스 4x가 이사를 왔어. 그래서 플러스 4x가 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플러스 5가 원래 살고 있었는데 1이 마이너스 1로 이사를 왔죠. 이런 식으로 이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볼 문제는 1차 방정식을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1차 방정식이 뭔지 배우질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정식이 뭔지 배워야 하는데 문제를 풀면서 배울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첫 번째, 우변의 항을 모두 이항한다. 우변의 항을 모두 이항한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우변에 1이 있죠. 그럼 1을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변에 아무것도 없죠. 0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세 번째는 항이 2x랑 마이너스 5 두 개가 있죠. 요 두 놈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하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4번을 보니까 이쪽 아직 분배가 안 되어 있죠. 분배를 해준 다음에 이항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요? 같이 이항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엔 1을 이항했을 때 이 상태에서 1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로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이항할 것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여기에다가 2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x가 됐고요. 마이너스 5가 넘어가서 플러스 5가 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전개를 먼저 했어요. 전개. 여기 3i를 각각 곱해주고 y를 각각 곱해줬습니다. 분배 법칙은 이번에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빨리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놈하고 이놈을 이항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항해보면 여기에서 2y는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y로 넘어올 거고요. 더하기 3y 제곱은 또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3y 제곱이 되고 우변은 0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하는 건 이제 좌변을 정리했잖아요.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해서 1차식인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럼 1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번을 정리하면 정리할 게 없네요. 그 다음에 3번을 정리할게요. 먼저 분배 법칙으로 각각 곱해준 후에 계산을 마저 하면 되겠죠. 그런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2x가 없어지네요. 그럼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4번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걸 더하고 빼서 없어지네요. 그럼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1번의 좌변을 봤더니 1차식이에요. 2번의 좌변을 봤더니 2차식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좌변을 봤더니 상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4번의 좌변을 봤더니 1차식이에요. 그럼 1차식인 건 요놈하고요. 요놈인 거죠. 방금 고른 1번과 4번이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럼 1차 방정식이 뭐냐는지 정리해보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한 것처럼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1차식은 0. 1차식은 0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봤죠? 1번은 1차식은 0. 1차식 아니죠. 1차식 아니고요. 1차식은 0.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1차식의 간단한 풀이를 보고 끝낼 거예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배웠을 때는 이런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와서 풀었죠.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조금 더 쉬운 걸 알려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항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항을 이용해서 방정식들을 모두 이런 꼴로 만들어 줄 거예요. 물론 네모 자리와 하트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쉬워지겠죠.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원래 있는 1차 방정식을 보세요. 좌변에 있는 놈들 중에서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우변에 있는 항들 중에서 미지수가 있는 항은 왼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더하기 3이 이동해서 마이너스 3이 되었고요. 마이너스 2x가 이동해서 더하기 2x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계산을 했고요. 이 모양이 이 모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몇 x는 몇. 다시 볼까? 몇 x는 몇.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몇 x는 몇.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엔 아주 쉽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양변을 나누기 마이너스 2만 해주면 x가 뭔지 단번에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요 식을 정리해 봤을 때 이렇게 정리될 거잖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가 4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2에다 뭘 곱해야 4가 나오겠어요? 그래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도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밑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쌤이랑 같이 이항할 걸 먼저 골라보고 그 다음 문제를 빠르게 풀어볼게요. 1번 문제에서 이항해야 될 건 왼쪽에 있는 상수항이고요. 2번 문제에서 옮겨야 할 건 좌변에 있는 상수항과 우변에 있는 문자가 있는 항이 되겠죠. 자, 그럼 1번을 이항해 볼게요. 플러스 1이 넘어가서 뭐가 돼야겠어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러면 4 빼기 1은 3이 돼서 x는 1이 됩니다. 여기서 나누기 3을 이용해서 약분하셔도 똑같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도 둘 다 이항을 해보면 여기에서 x가 이항돼서 마이너스 x가 되고요. 4가 이항돼서 마이너스 4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플러스가 숨어 있는 거니까 여기도 플러스가 숨어 있는 거고요. 그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나누기 마이너스 6을 똑같이 해주니까 x는 2가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